네. 신규 확진자 어제 40명, 오늘 79명. 특히 이제 부천 소재 물류센터 관련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학 시작된 상황이라서 걱정도 좀 크고요.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김호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또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가. 이 증가폭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좀 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돌잔치 갔던 택시기사, 사진사 이분 통해서 이렇게 건너와서 뭐 5차, 6차까지도 좀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만 부천 물류센터에서 69명이 확진 나왔는데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검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예. 거기 근무하시는 분 약 3,600명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한 3분의 2 정도 검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쿠팡이라는 업체인데 여기뿐 아니라 뭐 마켓 캘리에서도 한 명이 나왔다고 하고 부천 말고 고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물류센터가 전국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에서 예. 전국에 한 1,300여 개 되는 물류센터를 지금 점검을 하겠다고 했고요. 예. 이제 물류센터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 접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쓰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잘 쓰기도 어렵고요. 네. 장소가 환기도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단된 분들이 보면 이제 아픈데도 하루 이틀 나와서 더 일을 하고 이래서 이제 감염이 더 확산된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업상 특성이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곳이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증가폭은 우리 방역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됩니까? 아니면 좀 걱정이 더 돼요? 일단 이제 의료 당국을 보면 예. 이 정도는 이제 병원에서는 감당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하루에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20명이 좀 넘는데 네. 환자가 20명이 나오면 접촉자까지 해서 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꾼 이후에 여러 가지 뭐 5대 방역 수칙 같은 것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프면 회사 나오지 말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방역 수칙들이 좀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코로나 상황이 다시 좀 바뀐 건가요? 방역 수칙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도 보면 네. 첫 환자도 이제 증상이 13일 날 나타났는데 13일까지 근무를 했고 또 그때 같이 근무한 분도 증상이 18일, 20일 날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미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계속 근무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파가 더 빨리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전파를 합니다. 한 네. 이틀 전부터. 예. 그런데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감염 확산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아픈 사람 그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이건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이걸 좀 막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알아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환자가 나오면 접촉자들을 일단 모두 다 자가격리를 한 상태에서 검사를 빠르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환자들이 한 30%는 무증상이에요. 네. 그 얘기는 이미 이 사람들이 잠복기 때 지금 찾아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끝까지 보면 이제 한 20일 끝날 때까지도 무증상인 사람은 전체 환자의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온 사람들은 한 며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증상 상태로 나는 괜찮겠지. 나는 지금 뭐 큰 문제 없는데 이러면서도 지금 잠복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써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조심을 하는 이유가 네. 본인이 안 걸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미 자신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무증상으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택배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류센터에서 이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택배 상자라든가 이런 또 택배 그 배송하시는 분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제 택배 박스가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되신 분들의 이제 분비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비말이 튀어서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왔을 때까지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집에서 택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박스를 풀고 나서 꼭 손을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택배 박스 뭐 사용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확진 환자가 나왔고 또 거기를 다녀간 인천의 학원 강사가 감염이 됐습니다. 또 이 학원 강사의 수업을 받았던 학생이 감염이 됐고 노래방에서 감염이 됐고 택시기사가 감염이 됐고 또 택시기사가 하필이면 돌잔치에 갔고 돌잔치에서 쿠팡까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이 전파가 되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19를 역학조사했을 때는 예. 첫 환자에서 다음 환자 증상 발생까지의 기간을 한 6일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예.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첫 환자 증상 발생에서 두 번째 환자 증상 발생까지가 한 3, 4일 정도로 당겨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빠르게 환자를 찾지 못한 것도 있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면서 예. 접촉이 더 늘어난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 코로나19가 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온 건 뭐 A형이고 이번 이태원 클럽 발은 C형인데 C형이 더 전파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조금 다른 건 맞는데 예. 바이러스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전파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증거는 없고요. 예. 말씀하신 C형이 주로 이제 유럽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네. 유럽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유럽은 역학조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다 확산이 된 다음에 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파 속도가 빨랐던 것이 단순히 바이러스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거냐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7차 감염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 7차 감염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역학조사 단계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고는 있는데 예. 이 역학적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전파 속도를 따라갈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빨리 가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전파된 거를 지금 확인하는 것처럼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고요. 지금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7차에서 지금 더 세지를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8차, 9차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예, 이미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최근 3주간의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40%가 20대였습니다. 좀 20대 확진 환자가 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대들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원발에서 20대 확진 환자가 많았고 예. 지금 이제 물류센터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20대, 30대 확진 환자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20대가 이제 접촉도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조금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하다거나 해도 이제 코로나를 의심하지 않는 거죠. 평소에 건강했었고 예.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대가 굉장히 주변에 환자가 다른 연령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더 감염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네. 20대라고 해도 무조건 가볍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 염증 증후군 이야기도 나오고 다 치료가 끝나고 안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심장 증후군이라든지 호흡 증후군으로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그런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네. 대구 신천지와의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집단 감염 양상이 이게 수도권이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구 신천지는 사실 우리가 그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갖고서 네. 그 사람들을 전부 검사하면서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번지고 있는 거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했는데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물류센터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계속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다 찾지를 못하고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찾아지는 환자들을 보면 증상 발생에서 진단까지의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부천의 쿠팡물류센터도 확인된 환자들 중에 보면 이미 증상 발생에서 진단까지가 열흘이 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에 이미 전파를 많이 시켰고 전파된 사람이 또 전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찾은 거거든요. 학교가 지금 지난주 고3에 이어서 어제부터 이제 유치원부터 고2까지 다 지금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역에서 확진이 나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좀 바꾸는 체제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학교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학교가 상당히 이제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천 같은 경우는 등교 중지를 했는데 네. 아마도 서울, 경기, 인천은 다시 한번 학교를 중지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학교 예. 등교 수업보다 원격 수업으로 좀 바꾸는 걸 권하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오신 환자분들, 특히 물류센터에 계신 분들이 네. 지금 한 40대, 50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자녀들로 갈 수가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제 이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방역당국과 그러면 이 교육당국이 좀 협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환자가 지금 감염된 게 아니고 1주, 2주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주, 2주 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그때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진단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지켜보다가는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천은 그 부천시장 지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한다고 보세요? 예, 지금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해야 된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기도 하거든요. 방역당국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네.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멈추고 집안에 있어라 이건 아니고요. 예. 방역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4대 밀집시설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한 교회, 학원, 체육시설, 유흥시설 때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문을 닫을 것인지 검토를 해서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고 학교도 지금 고3 이외에 다시 등교를 하고 있는데 고3은 등교를 하더라도 나머지 학년은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네. 분야별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학부형들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등교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차피 생활이 계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등교를 재개해야겠다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의 수업도 힘들고 하지만 또 방역의 입장을 본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거리두기라든가 외출 같은 걸 자제해야 되고 이 양극을 어떻게 좀 좁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네.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등교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환자 발생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간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또 특히나 이제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이제 종식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2학기 문을 열자 이랬는데 네. 2학기 때 더 큰 웨이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수준이 낮아지면 등교 계약을 하고 환자 수준이 높아지면 온라인으로 바꾸고 이거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수도권에서 지금 물류센터 등등을 통해서 환자가 발견되고 있는데 네. 지금 선제적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쫓아가는 양상이니까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학교를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한번 바꾸고 네. 그리고 고3은 계속 수업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시 이제 5월 6일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10명 이하로 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예. 그때 다시 등교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는 그렇게 하지만 예. 다른 지역은 계속 학교를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등교 수업이 지금처럼만 가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가고 또 등교도 원격으로 좀 바꿔야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좀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지금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병입니까?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인지 잘 몰라서 네.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가와사키 질환처럼 이제 발열, 발진,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가와사키 질환은 주로 5세 미만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20살까지도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례 정의를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명의 의심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다행히 이제 1명은 퇴원을 했고 1명도 곧 퇴원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고가 됐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했는데 네. 유럽이나 미국 다 합해서 한 500명 정도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흔한 건 아니에요. 100만 명당 1명이니까 흔한 건 아니고 네. 환자 발생이 어른들이 아주 피크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 이런 아이들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양성인 아이들도 있고 항체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 얘기는 이미 한참 전에 코로나를 앓고 지나간 아이들이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면역 반응으로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상당히 좀 적어서 이게 좀 우리 학부형들이든가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이 질병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이런 환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예. 벌써 한 4월쯤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3월 달에 가장 이제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보고가 없었고 우리나라 환자는 전체 해서 10,000명대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 이제 염증 증후군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환자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 나았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제 우려는 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잘 통제를 했고 총선도 잘 치렀고 지금 등교 계약도 시작을 한 상황인데 어제 40명, 오늘 79명까지 나왔어요. 지금 국민들께 좀 이것 좀 꼭 지켜달라고 당부 말씀하신다면요.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제시를 했는데 국민들이 제일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프면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이걸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사에서도 국가에서도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 그 국민 개개인도 본인이 몸이 좀 아프다라고 하면 꼭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아프면 쉰다라는 걸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면 쉰다라는 걸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의 김호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